그림은 지난 시간하고 비슷해요. 저는 생물학은 이 그림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A4 용지를 그냥 하나 다 쓴다 생각하세요. 한 장. 자대고 그리지 마시고 직선을 그리면 안 돼요. 생명은 직선이 없어요. 자, 짐작했듯이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만 하면 돼요. 세포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는 다 세포 동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쯤에 핵을 안 추는데 지난번에 핵을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핵 식구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참 따랐어요. 식구들이 다 들어온다. 장남도 들어오고 뭐 다 들어와요. 식구들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부모 있는 아버지 있는 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핵은 이쪽에다가 밑쪽은 구멍을 좀 많이 내주고 위에는 구멍을 좀 적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그 다음에 요 이중막, 인지질 이중막을 이렇게 펴셔주면 좋아요. 핵이니까. 이 그림은 수도 없이 그냥 모든 생물학 공부를 할 때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돼요. 시간이 안 걸리니까 10분이면 그릴 수 있으니까. 됐죠? 이게 핵막입니다. 핵막이 됐고. 자, 가장 중요한 식구 2명을 들어오는데 지난번에 1명 입양을 했죠. 정확히 입양을 한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요렇게 안배를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부터 먼저 앉을까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큰 숙주세포한테 잡아먹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20억 년 동안 공생을 해요. 미토콘드리아 앉았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일단 식물세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짐작했듯이, 클로로필, 엽록체가 들어와야 돼요. 엽록체를 이쪽에 앉혀야 돼요. 엽록체는 조금 밑에, 근데 뭐, 실제로는 뭐 거의 같은 크기 사이즈인데, 약간 적게 토dom하게 타원형 그린다 생각하고 엽록체를 안 주셔야 돼요. 엽록체는 식물 잎에 주로 많은데 지구상에 녹색 식물 잎에 주로 많은데 이 그림 진짜 장점 많아요. 지울 때도 섬뜩섬뜩해요. 그릴 때보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그리면서 막 이렇게 한 변을 그냥 변을 한번 없애봐야 돼요. 막을 없애보면 생명이 본질이 확 보여요. 따라서 허전하다. 옆구리가 터진 것 같아요. 그냥 다 나갈 수 있어요. 여하튼 독립된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막을 그렸다가 지었다가 하는 걸 마음껏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많이 지우면 더 좋아요, 오히려. 하다가 많이 지어보면 그 느낌들이 이렇게 되살아나요. 자, 됐어요. 자, 클로로필, 엽록체. 엽록체는 원래 그 독립된 우리가 시아노박테리아. 자, 따라서 시아노박테리아. 독립된 시아노박테리아 수술을 했다고 지금 다 거의 믿고 있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대략 20억 년 전에 큰 세포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아노박테리아는 원래 자기가 막이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시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지나는 과정에 그쪽에 조류 좀 고급 텍스트북을 보면 그 막이 지나가면 정리해줬죠? 기억나나요? 2012년에 그 전에 137원 강의에 와편모조류 규조류 이런 쫙 정리해줬잖아요. 그거 보면 공생관계가 몇 번 걸쳐가면서 은편모조류, 따라서 은편모조류, 와편모조류, 대롱편모조류, 부동편모조류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예를 들면 부동편모조류의 그 종이
지구상에 있는 포유동물 전체보다 더 많아요. 10,000종류가 넘어요. 빨리 착각을 깨야 돼요. 그런 단세포 조류가 종으로 분류했는 걸 보면 지구상 하나의 독립된 종들이요. 지구상에 있는 포유동물보다 더 많아요. 엄청난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식구를 거느리는 그 대표 이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예. 따라서 와편모조류, 대롱편모조류, 부동편모조류, 예. 그게 지구 색깔을 막 바꿉니다. 예. 전 지구적인. 예. 홍의 붉은 색깔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시아노박테리아 이름이 트리코데스미움. 예. 바다 색깔을 바꾸는 그 게임들이요. 자, 어쨌든 그 종이 하나가 시아노박테리아는 종 굉장히 많아요. 예. 시간 있으면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종류들은 원래 막이 2개의 막이었어요. 야들 본래. 그래서 2개의 막이, 자, 이 막을 그려주세요. 저쪽 빨리 합니다. 2개의 막이 있었어요. 야는 원래 하나의 막이었는데 지금 쌓이면서 자, 4막이 생겼다 그랬죠. 원래 4막이 있었는데 자,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자, 미토콘드리아 흔히 이렇게 그립니다. 많이 그려보세요. 단면 잘라보면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 이 막이 거의 분단위로 요동을 합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막이 부정적으로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막 그래요. 동적 다이나믹스예요. 그럼 자, 이 막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죠? 인지질 이중막. 인지질, 지질 같으면 얼마 진핵세포에서 얼마 생기대 소당? 네. 12,500개, 12,500분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 그만큼 많이 생기는 이유인지 알아셔야 돼요. 계속 삽입됐다 빠졌다 삽입됐다 빠지면서 막의 유동성을 결정해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엽록체는 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외막, 내막. 외막은 이 원래 잡아먹었던 이 사람 막이요. 여러분들 이쪽 들어가면 자, 막에 철저해야 돼요. 따라서 막에 철저하자. 네. 막에 박힌 단백질 방량, 특히 ATP 합성효소 방량 이런 걸 따져가면 한참 헷갈려요. 그리고 따라서 생명은 막이다. 생명은 막이다. 그러니까 막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이 딱 그려지면 생명 자체의 대표이신 막이니까 막이 그릴 때는 항상 출처를 밝혀야 돼요. 따라서 생명의 기원. 네. 생물학은 기원이 있어요. 항상 기원을 추적해보면 간단해져요.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외막, 미토콘드리아 내막. 자, 외막은 어디서 왔죠? 이 막이에요, 이 막. 요거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막이고. 그래서 엽록체도 이 2막인데 지금 바깥에 따라서 외막. 외막은 야막이요. 잡아먹혔으니까, 고작이 샀으니까. 요때부터 미토콘드리아 본래 독립된 박테리아의 자기 막이요. 근데 이 원래 몇 개 막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2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바깥에서 이거 감사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내가 예를 들어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시간 없지만 내가 꼭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생물학에서 난 이 이상 더 놀라운 지식이 없다 봐요. 요 과정을.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톡 끊어지면 생물학은 내가 극단적으로 하면 이 현상이에요. 생물학은 딱 하나. 생물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해지고 말하면 나는 요 현상이라고 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신경세포에 시냅스 이렇게 있잖아요. 시냅스에 여기에 요 막에 박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시냅스 이렇게 가면 이 세포가 있잖아요. 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 때 여기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영양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 방식을 저게 뭐 진화적으로 뭐 10억 년, 20억 년 전에 있었던 현상일 뿐도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배 속에서도 매 순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톡. 됐죠? 이게 소화요. 이게 엔도시스트라 해갖고 세포 내로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세포 동물은 이래 입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눈이 있고 해서 먹이가 오면 칵 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단세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일해요. 먹이 파티클이 오면 입이요. 입이 있는 거예요. 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입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안으로 돌아버렸잖아. 바깥에 내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예, 우리는 요 뒤에 항문이 있잖아요. 항문이 있을 때 이렇게 탁탁 보내면 되잖아요. 야는 항문이 없을 때 노폐물, 예, 산업 폐기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해서 막의 유동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다가 여기다 갖다 키스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거 키스란 말 써요, 그대로. 입을 딱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요거에 입을 맞추는, 자, 요거 있던 요것도 무슨 뭐죠? 인지질 이중막이잖아요. 이 막하고 이 막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딱 접촉하는 순간,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도파민, 세로토닌 다 있어요. 톡 끊어보세요. 지금 끊어버리면 이게 바깥이 아니에요. 바깥이잖아요. 원래 야가 바깥이었으니까. 하나도 공간적으로는 이동해 본 적 없어요. 그럼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신경분비라는 거예요, 지금. 자, 신경분비가 뭐냐 하면, 여기에 도파민, 세로토닌, 노라덴 가득 있어요. 있는데, 여기 와서 키스를 하잖아요. 키스를 하면, 자, 두 개 막 사이 이야기요. 자, 생명은, 따라서 생명은 두 개 막 사이 이야기다. 그처럼 막이 접촉하고 막이 분리되고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생명이라는 거는. 네, 그 정도로 간단한 거예요. 간단히 보면. 자, 그럼 요거 도파민 가루가 있다. 그럼 요 딱 붙여갖고 키스하고 구멍 내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낼 때, 자, 그러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 막을 학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막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막이라는 게 연속되어 있느냐? 우리 지금 선을 그리지만 이게 연소가 아니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분자들이 확산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분자들은 확산돼 중성인 분자는 가능한데 전기를 띠는 분자는 요 근래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자, 뒤에 이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포도당이 있는데 이 포도당이 만들었는데 포도당이 전기를 띠어요, 안 띠어요? 포도당 C6, H12, O6 전기 있어요, 없어요? 전기가 전체적으로. 전기 없어요. 전기 없을 때 야는 포도당이 안에서 만들어져도 그냥 놔버려요. 그러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전기를 갖다 붙여놔야 돼요. 그 전기 갖다 붙인 게 전기를 띈 입자가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바로 흔한 인산기요. 알았어요? 인산기를 갖다 붙이면 전기를 띠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 포도당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분자 메커니즘까지 들어가 보면 좀 심하게 하면 분자 메커니즘 들어가면 알아야 될 것도 없고 모른다는 것도 없어요. 뭐 특별히 알아야 될 것도 없어요. 따라서 자명하다. 자명한 세계예요. 그래서 생물학이나 물리학은 자명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분자 레벨이나 원자 레벨 들어가 보면 알아야 될 것이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명해지는 세계예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푸는 사람 아니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은 따라서 카운트하는 사람이에요. 전자를 카운트하고 양성자를 카운트하고 세포를 카운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세포 이쪽에 저 석사 박사 같은 거 실험실에 들어가면 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예, 저도 그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현미경 들여다보고 세포 개수 카운트하는 그거부터 문제 배워요. 현미경 속에 이렇게 모는 종이 비슷한 그런 걸 갖다 놓고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단위 면적당 세포가 몇 개 있는가를 그 샘플링 해갖고 계산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것부터 연습을 시켜요. 자, 따라서 자연과학은 카운트하는 거다. 그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은 카운트하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카운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착각이에요. 자연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럼 왜 자연과학을 모르느냐 사람들이. 따라서요. 카운트 해본 적이 없다. 적어놓은 결론은 아무도 카운트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카운트 해봤더니 처음에 왜 사람들 이거 기겁하는 거예요. 이게 뭐 10에 23승기 어떻게 카운트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러는데 실제로 해보면 카운트할 게 큰 집 잔치에 모이는 사람 숫자밖에 안 돼요. 카운트할 거 대략 아무리 내가 복잡한 이론을 설명한데도 카운트할 게 30개 안 넘어가요. 오케이? 실제로 카운트 해보면 카운트할 게 대부분 중요한 거는 5, 6개 오다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 또 한 번 더 보면 그 5, 6개가 딱 2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따라서 딱 2개밖에 없다. 예. 그리고 자연과학이, 우리 전자공학이 꽃을 핀 게 IT 혁명이잖아요.
IT 혁명에 카운트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원자로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해했나요? 이게 무슨 내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원자로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은. 전자공학은. 여러분들, 원자로 나이를 갖고 초당 많이 보내면 그걸 뭐냐면 텍스트라 그러고, 조금 더 초당 더 많이 보내면 그걸 보이스라 그러고, 그 다음 초당 100만 개 이상 보이면 그걸 비주얼라 그래요. 그쪽 디바이스를 10년간 만들어 봐서 알아요.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뭐냐면 원자로를 초당 100억 번 정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턴어블 LD라는 거. 초기 만들어서 하나 좁쌀만한 게 1,000만 원쯤 했어요. 그걸 45억짜리 프로젝트를 내가 2년간 했으니까, 그 책임자로서 했으니까, 거의 뭐 연구원이 한 20명이 매달려갖고,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 전체가 뭔지 알아요? 반도체 레이저라는 게, 빛이 나갔다 안 나갔다, 빛이 나갔다 이거요. 빛을 누가 만드는데? 전자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전자를 집어넣는데, 전자를 초당, 얼마나 집어야 되냐면, 초당 100억 번 집어넣었다가, 스탑했다가, 집어넣었다가, 스탑. 그런 네이트로. 이제 선이 끓여졌지만, 이게 다 뭐였다? 따라서 인지질 이중막. 콩나물 머리를 헤아려야 돼요. 요거 몇 개 들어갔겠어요? 따라서 1000만 개. 1000만 개 헤아려봤어요. 1000만 개 헤아리, 1000만 개가 1mm도 안 되는데 1000만 개 들어있으니까 그게 연속으로 보이지. 따라서 연속으로 보인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양자역학에서 공간이 연속인가요? 공간 자체가 연속이 아니요. 그게 바로 가공능력 보존 법칙이고 그게 물리학의 양자역학 문을 열어준 거예요. 따라서 연속이 아니다. 생기론이 아니다. 네, 그걸 철저하셔야 돼요. 연속이 아니요. 세계는 연속이 아니요. 네, 연속이 아니요. 시간도 연속이 아니고 공간도 연속이 아니요. 네. 지금 이걸 보면 진짜 섬찟해요. 연속으로 보이죠. 이 연속을 다시 한번 확대 그려볼까요? 이 선이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덤성덤성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삐집고 뭐가 들어가냐면 큰 단백질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삐집고 벌려봐. 삐집고 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상 중요한 개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이 마귀 출현 이해하셨나요? 네. 네. 저희 또 그림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요거는 이 과정은 내가 시간을 들여도 그만큼 좋을 만큼 되니까 다시 드려볼게요. 이 마귀, 자, 이게 마귀 같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마음껏 유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박테리아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이 쑥쑥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막은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와봐. 포위작전 치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은 안전하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항구에. 쑥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다 싶으면 정말 포위작전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마늘 이렇게 가다버려. 자, 이 끊어진 과정 이해하셨나요? 지금은 그 시대로 끊어졌다 하지만 이 자체 보면 이거 진짜 이런 생물학 그 교과서를 보면 진짜 입이 딱 들어요. 끊어진 거 아니요. 나는 어느 순간 끊어졌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끊어졌죠. 그럼 자, 이걸 학대에 그려보면 끊어졌다는 개념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끊어졌다는 말은 뭐죠? 연속이란 개념 속에서 끊어졌다는 거 나왔잖아요. 따라서 끊어진 적이 없다. 약간 밀었을 뿐이에요. 자, 민다는 말하고 끊는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도 끊는다는 말은 연속선을 끊었다는 말이고 민다는 말은 원래 옆에 독립된 실체가 있었고 탁 밀은 거예요. 밀으니까 요 왔다 갔다 해주면서 좀 넓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끊어졌나요? 한 번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 분자 레벨에 들어가 보면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났고 생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진짜. 그래서 하면 할수록 황당해져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가정 확실히 이해했죠? 이것도 동일하고. 이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 세포 속에도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앞으로 생물학이 뭐냐 하면 요 과정이라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가 동물로서 태어나갖고, 포유동물로서 일생 동안 우리가 먹는 모든 거는 따라서요. 우리가 일생 동안 먹는 거의 대부분은 세포를 먹는 거예요.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먹는 거예요. 그 단순한
자명한 그걸 항상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강물, 돌덩어리 얼마나 먹고 사나요? 우리 물 어디만큼 먹나요? 물을 먹는데도 그냥 뭐 나가잖아요. 뭐 하루 종일 오줌 안 누는 사람 어디 있어? 예. 우리가 유일하게 먹고 남는 거는 세포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래. 자, 전체. 자, 미토콘드리아 끝났고, 자, 클로로필, 엽록체. 엽록체. 그래요, 엽록체. 엽록체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엽록체는 그래서 지금 엽록체 그 자체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엽록체 잡아먹힌 이 야는 원래 두 개 막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바깥에 들어왔던 요 막을 그려주고 자, 요 막부터 자기 막이요. 요 막은 다른 막이요. 나도 색깔로 그려주면 좋은데. 자, 너무 갈라버릴까. 그래, 좋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자, 지금 막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이 막이죠. 이 자체가 막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야가 원래 막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연습해 봐야 돼요. 이렇게 원래 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지금 이 막이, 바깥에 세포막이 이렇게 샀잖아요. 그럼 지금 까만색 두 개 그렸잖아요. 그럼 원래 야 막 하나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따라서 틸라코이드. 이게 바로 틸라코이드 막이에요. 이거 모르고는 엽록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바로 엽록체가 이어 박혀 있거든. 그래서 막은 여러 번 그려줘 봐야 돼요. 그래서 안에 이 막이 있는 거예요. 이 색깔로. 그래서, 자, 그러면 안에 컬러를 한 막을 그려줄게요. 안에 막은 또 이 막의 진화 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고급 자료에. 이 막이, 엽록체 안막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거 붙었다가, 떨어져요. 떨어져갖고, 요 안에서 독립적으로 섬처럼 또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틸라코이드 막. 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디스크처럼 그라나 구조라고 그래요. 따라서 그라나 구조로 이게 쫙 붙어 있어요. 다른 거하고. 선과 선전 연결인데, 요걸 지금 단면을 그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틸라코이드 요 막은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짤은, 이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고무 타이어를 포개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멋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틸라코이드 막이요. 자, 빨리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전체 게임이요. 요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생물학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교육이 아마 어떠한 텍스트북에도 요 세 가지를 한목에 그린 텍스트북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도. 요거 두 개 함께 그리는 건 간혹 있는데 대부분 요거 그리고 이것도 바깥에 해놔요. 어떤 텍스트북에도 이거 따로 그려놔놓고 이게 챕터 하나, 이게 챕터 하나, 이것이 챕터 한 2개 정도 차지해요. 이건 챕터 한 5개 정도 차지하고 독립돼 있어요. 그래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뜨거운 하나에서 시작돼요. 쫙 온 거예요. 이것도 엄밀히 그러려면 이쪽에서도 보여줘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자, 내가 좋아하는 그림 있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봤더니 이게 태양이라는 별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빛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식물의 잎에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요거 칼라로 딱 그려놨어요. 받는 부위들이 있어요. 요거 딱 들어가요.
요거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요거 빨간 걸로 요 방향을 잘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박혀있는. 이거 이야기예요. 어쨌든,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들어가고, 자, 이거는, 우리가 양자역학 배웠기 때문에 이걸 좀 멋있게 적을 수 있죠? 자, 한유. 예. 포톤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유가 들어갔어요. 이 안에. 점록체. 들어가면,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가 들어가냐 하면 H2O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 이쪽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쪽에서 딱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 박사세원들 가본 사람들 많죠? 현장에 가봤잖아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O2가 나와요. 자, 됐어요? 끝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여거에 하나 들어가고, 이제, 따라서 강합성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자,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요. 이산화탄소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쫙, 이산화탄소를 받는 존재가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누가 받나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어떤 받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 이름이, 자, 여기 색깔 할게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름이 3PG. 3PG. 그 다음에 뭘로 가느냐 하면 BPG. P란 거는 3포스포, 따라서 포스포, 글리세롤, 3포스포 글리세롤. 예. 그 다음 무조건 PG는 포스포 글리세롤입니다. 따라서 포스포 글리세롤. 포스포 글리세롤. 자, B는 뭐냐 하면 비스라면 돼. BIS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양쪽, 양당 체제 두 개란 말 때 그 생각해서 비스란 말 써요. 그러니까 비스. 그러니까 비스 포스포라는 거는 인상기가 두 개란 말이에요. 인상기가 두 개가 어디 붙었냐면 글리세롤 구조에 붙었다는 말이에요. 예, 따라서 포스포 글리세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G3P로 가요. G3P로 가요. 예, G3P는 뭐냐 하면 글리세롤 하이드라이트. 글리세롤 하이드라, 글리세롤 알데히드. 예. 따라서 글리세롤 알데히드. 글리세롤 알데히드 카본 세 번째 카본에 포스파이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따라오세요. 예. 지금 몰랑몰랑 한 이야기에다가 일반적인 이야기에다 갑자기 그런가요? 예. 뭐 항상 그렇지만. 예. 정한 좋은 방법 그거예요. 예. 뭐냐면 바다가 뭔가 리얼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비행기를 가다가 조용하게 비행기 안에서 뭐 막장 드라마나 아주 그 리얼한 영화를 보고 있다가 문이 탁 열려갖고 푹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화적 공간이에요. 인류가 지난 그러니까 만년 동안 이룩한 놀라운 스페이스예요. 밀폐된 우리 그리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못 만나게 하는 위대한 문화적 공간 속에서 모든 게 안전을 보장해준 이 공간 속에서 갑자기 문을 여는 순간 딱 떨어져 보면 보통 그 설명을 들어보면 요거 바다 온도가 대략 10도 좀 어떤 들어가면 뭐 저 한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도 온도에서 떨어지면 30분 내로 죽어요. 그 우리 이번에 뉴질랜드가 확실히 느꼈잖아요. 빙하. 만약에 우리 안내하는 사람이 없이 아무나 신고 들어가고 쭉 옆에 바로 옆에 뒤따라오다가도 쭉 미끄러 들어가면
자, 몇 분 만에 죽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한 10분 만에 죽어버릴 거예요. 10분 내에 그냥 뭐 좀 따라오다가,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물에 뭐 손 담가 보니까 1분도 못 참겠던데. 예. 무슨 말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연을 보는 이런 관점들이 좀 섬찟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행성지구가 지난 생명권이 40억 년 동안 이룩했는 이 눈물 나온 스토리의 고마움을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래요, 이게. 자연과학을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자, 3PG 다음에 뭐냐 하면, RU5P입니다. 따라서 니블로즈. 자, P는 무조건 포스파이드요. 자, 그러면 이거 포스파이드 P가 왜 그렇게 나오는가? P가 왜 계속 나오는가 저거예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그냥 설명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연과학은 설명하는 거 아니다. 보면 아는 거다. 그걸 철저히 느꼈어야 돼요. 자, 왜 P가 계속 나오는가? 금방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인지줄 막이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모든 거 항상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근데 이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포도당이 전기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전기 중성은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럼 야를 가다 놓으려면 무조건 4배를 붙여줘야 돼요. 못 통과하게끔. 그래야 내 재산이 되지. 무슨 말 하겠어요? 나부르도 아무리 많은 포도당을 만들었다 해도, 강압성애가 만들었다 해도 다 확산돼 나가버려요. 못 막아요. 생각해서 이상 중요한 지식이 없는데, 이것도 교과서 중에 딱 한 교과서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포당을, 햇빛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30억 년 동안 계속 들어와요. 계속 우리 빛이 들어오면 포당은 어떻게 되죠? 넌스탑, 머티리얼 주어지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포당이 계속 만들어지면, 여기에 농도가 높아지면 이게 터져버리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박테리아는 그렇게 터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 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적정하게 조절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4배를 붙여주면 여기다가 인산기 붙으면 분자적으로 포당이 아니요.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글루코스에 6번 카본에 인산기 갖다 붙였다라니까 다른 분자로 아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이건 다른 분자가 되기 때문에 포당에다가 이걸 붙이는 순간 포당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당 농도를 자율적으로 한 밀폐된 공간에서, 세포란 이 공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왜 P가 무제한적으로 나오는가를, 그 근본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요. PG, 3PG, BPG, 3P, 5P.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모든 이 P가 인산기인데 이 P의 출처가 되겠어요. 이 전체 출처는 ATP. 내가 그랬잖아요. ATP 하나만 알면 생물학 50% 끝난다고. 설명할 필요 없이 ATP만 알면 생물학 50% 끝나요. RUBP, 따라서 RU5P. RU는 니블로즈입니다. 니블로즈. 예. 니블로즈에서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RUBP요. RUBP가 뭐냐면, 자, B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쪽도 동일해요. 안개 것도 비스 2개예요. 인산기가 2개나 붙었다는 거예요. RUBP. 자, 그러면 여기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지식은 다이아몬드 같은 지식이에요. 너무 딱 한 번 듣는 순간 그냥 기억이 나요. 보는 순간. 자, 우리가 모든 식물이 그 강합성, 식물이 하는 거는, 자, 강합성은 기피생하지 뭐 이산화탄소를 갖다 붙이는 과정이에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산화탄소를 갖다 붙이는 과정이라는 게 명확히 보여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그림 조금 바꾸면, 이 이산화탄소가 먼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요 CO2가 요 점에서 함유하면, 그보다 조금 빠르게 요서 양성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하면, H2O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 기억해놔야 다 따라옵니다. 뒤에 또 양성자가 하나 빠져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그러니까 강합성 과정을 가장 명료하게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CO2를 빨갛게 칠했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CO2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 순서, 화살표 순서대로입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순서대로고, 요렇게 RUBP라는 당입니다, 이게. 이게 5탄당이에요. 따라서 5탄당. 탄소가 5개인 당인데, 이 RUBP라는 5탄당에 인산기가 2개 붙은 거예요. 1번 카본하고 5번 카본에 인산기가 붙었고, 인산기가 2개 붙었던 5탄당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갖다 붙이고 양성자 2개를 빼냈더니 뭐가 되느냐 하면 3PG가 된다는 거예요. 요 과정을 해주는 이 단백질 이름이 뭐냐 하면, 혹시 아는 사람? 그렇지. 루비스코. 따라서 루비스코. 지구상, 행성지구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이 루비스코예요. 슈얼리.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왔어요. 이게 얼마냐면 4천억 톤이 넘어요. 지금 지구에. 루비스코가 바로 뭐냐면, 그 단백질을, 그 효소,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생물학 전체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입니다. 요거 지금 바꿔주는 요게 바로 루비스코라 해서 RUBSCO. 루비스코라 그래요. 요 단백질 이름입니다. 요게 이제 식물이 뭐냐 물으면 먼저 박자 세우는 루비스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근데 뭐, 일반인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부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식물이 뭐다? 루비스코. 다른 다이즈보다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식물이 뭐냐? 오늘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다른 타이즈보다도 식물이 뭐냐 물으면 루비스코로 하면 된다라고, 그 지구상에 가장 많은 단백질은 루비스코라는 거. 루비스코. 네. 자, 이 루비스코가 없다면 이 탭을 떴고, 지금 여러분들 모는 자동차도 다 스탑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자, 루비스코가 없는 세계를 한번 그려줄까요? 네. 루비스코가 딱 없다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들 대부분 다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 홀딱 벗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홀딱 벗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 길까지 그대로 스탑해버려야 돼요. 루비스코가 없다 하면. 왜? 이게 전부 다 이게 이제 강합성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됐어요? 자,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요 과정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쪽에서, 파란 쪽에서 여기로 가는 케미칼을 알아야 돼요. 분자를. 자, 요 가는 게 바로 뭐냐면 ATP요. 네. ATP가 가고, 자, 반대로, 자, 색깔로 구별해드리면,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게 있어요. ATP가 가면 이쪽에서 잡으세요. 따라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쪽은 무조건 소모하는데요. 따라서 에너지를 소모한다. 엄청난 중요한,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갖고 ATP라는 생명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다시 한번, 이제 요 문장을, 우리 손 다 그대로 적어요. 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강합성은, 강합성, 따라서 광합성. 강합성 결과로서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물질이에요. ATP요, 첫 번째. 강합성은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태양의 뜨거운 에너지를 케미칼 분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분자가 ATP요,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무제한적으로 생겼는 그걸 만드는 요 터빈이 요거 빨간 거예요. 여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예요. 빨간 게. ATP를 만들어 여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중한 현금, 생명의 에너지를 써갖고 이어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겠어요? 이산화탄소를, 들어가는 건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덩어리가 뭐죠? 차곡차곡 쌓아서 나오는 게, 글루코스예요. 이게 글루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글루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글루코스가 나오는데 이걸 만들어주기 위한, 이산화탄소 중합 과정이에요. 강합성이라는 말은. 근데 그 에너지는 낮 동안의 태양광에서 이걸 명반응이라 그래요. 식물잎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일어나잖아요. 요거는 태양이 빛을 쓸 때문에 일어나고,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 밤 동안에 이쪽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 돌아가면서 뭐냐면
잎의 뒷면에 기공이 있어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들어오면 그 이산화탄소를 낮 동안에 ATP를 갖고 이산화탄소를 차곡차곡 해서 설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글루코스 포당을 만드는 거예요. 요 과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하면, 분해하면 뭐가 되죠? AD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왔던 노폐물 형태인 ADP를 일로 보내는 거예요. 됐죠? ADP를 가서 ATP를 바꿔주는 과정이에요. 계속.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보다 이론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어요. ATP 말고 야들의 강합성 결과 딱 두 가지 물질이 생긴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물질이 뭐냐 하면, 자, 이거는 또 다시 빨간 걸로 적어줄게요. 두 번째 이어서 보내는 물질이 있어요. 두 번째 이어서 보내는 물질이 뭐냐면, 혹시 아는 사람? 자, 또 아는 사람? 조용히 하고, 우리 선생님 조용하시고. 한 사람 전반 맞췄어. 혹시 또 알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자, 따라서 NADPH. 예, 엄청 중요합니다. 자, NADPH 이거 용어를. 자, 여기서 보내는 게 NADPH. 할 때 이 H는 수소를 말합니다. 예. 자, NADPH의 그 플러스 원 용어가 뭐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우리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NADPH 이게 좀 뭔가 원래. 자, 고소할 때 NADPH는 자, 따라서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누클레오티드. 누클레오티드 두 개인데 하나의 누클레오티드에는 아데닌이 붙어 있고 또 하나의 누클레오티드에는 뭐가 붙냐면 니코틴 아미드라는 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분자입니다. 뒤에 그려줄게요. 그 분자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분자에, 여기 P는 뭔지 알아요? P? 그 분자에, 밑에 있는 아데닌이 붙어 있는 누클레오타이드에 2번 카본에 뭐가 붙어 있나 하면 인산기가 붙어 있대갖고 요 P는 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포스페이트, 인산기. 오케이? PO3, 마이너스 이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했으면 잘 따라오세요. 지금 계기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선, 자, 요 잘 들었어요, 지금. NADPH, 이걸 뭐냐면, 따라서 환원형. 자, 환원이란 말은 수소가 붙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생화학에서 환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소가 많이 붙는 걸, 수소가 다다닥 붙기 시작하면 환원됐다 그러고,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걸 산화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수소를 갖다 붙이는 건 누가 붙여주느냐 하면 전자가 붙어줘요. 그러면 수소가 떨어져 났다는 말은 전자도 함께 나간다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 붙은 상태로 들어왔다가, 그럼 수소가 붙은 건 뭐냐면 에너지적으로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명반은 이 염록초 안에 일어나는 걸 요 그림 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요 딱 반나라가 야는 부지런히 일해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야는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탱자하고 놀다가 아버지가 버려놨는 그 기중한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하가만 났는데 봤더니 그냥 쓴 게 아니고 야도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더 나아가고 지구상의 대륙을 만드는 거예요. 왜 제가 자연과학에 전유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바로 석회암지대하고 곧장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16번, 15번의 해학스 탐사를 가서 현장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게 뭐냐 하면 H가 떨어진 상태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뭐다? NADP. 예. H를 빼버리면 돼요. NADP, H를 빼면 돼. 스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케미칼적으로 요거는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요거 이해하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갑니다.